지난주에 주영진 뉴스 브리핑은 매일 북한과 미국의 이른바 말전쟁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현재도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달라지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뉴스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국계 캐나다인 이명수 목사가 31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임 목사 캐나다로 돌아가서 가족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한 교회에 나와서 혹독했던 북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Last 3 days I came from Pyongyang to here, so I'm very, very to be encouraged with the government efforts. And I'm so proud of to be Canadian. And I'm so happy with my wife and So are you ever going to go back to North Korea? I'm going to ask if they refrain from commenting. I think they didn't invite me. But I don't know. I'm praying. Is it overwhelming to get this reception right now? It's overwhelming, yeah. But now I cannot. It looks like still dream. 지금도 이분들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He's wondering why you're so interested in him. 아울의 그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제가 그냥 코리안 시민권 될 때만 아마 죽었을 텐데 카나다 시민권 됐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어요. 네, 이면수 목사의 마지막 발언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정치학 박사이신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지훈 연구위원,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광기 논설위원, 지금 이면수 목사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머리는 삭발을 했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이네요. 네, 건강해 보이고 의외예요. 지난번에 윈비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거하고 물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31개월 만에 이렇게 모습 보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어제 원래 근무를 했던 캐나다 몬타리오주 미시소거 큰빛교회 1호 예배에 나가가지고 실로 31개월 만에 저렇게 꽃다발을 받고 이렇게 목회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되짚어보면요.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 1월 달에 임 목사는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와 이걸 받아가지고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는 기한 없이 거기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형을 받게 됩니다. 한 목회에서 지난번 옛날 한 목회에서 북한을 자체다 그리고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빌미가 됐었는데 미국의 윈비어가 지난 6월 말에 사망한 뒤에 가족들이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트리도 총리가 특사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일이었죠. 무기 노동 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캐나다 국민 이면수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되었다라면서 아주 큰 인심 쓰듯이 해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류 첫날부터 석방될 때까지 혼자 고독하게 2757끼를 먹었고 언제 어떻게 역경이 끝날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제 설교에서 상당히 그 어려웠던 그런 31개월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2757끼, 31개월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되셀 정도로 그만큼 어려웠다. 그래서 아직도 꿈만 같다. 모두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예, 지금 벌써 임광기 위원이 일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내용이 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아니죠? 그 겨울에 땅구덩이 팠다는 내용은 그렇죠. 제가 그게 인상적이고, 조금 전에 윈비어 하셨는데 원비어 얘기하신 거죠? 예.
그 겨울에 땅 구덩이를 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노동 교형이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것 같은데 이임 목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에도 너비 1m,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야 했다. 상체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겨울에 땅 뽑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손과 다 그 발들이 동상에 걸렸다는 거고, 또 이 목사 얘기에 따르면 본인이 처음에 가서 1년간 몸을 혹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병원 신세 졌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한 3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본인이 억류기간 북한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으면서 70년 역사의 북한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영어와 한글로 된 성경을 5번이나 읽었고 700개의 성경 구절을 메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노동에 했던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그 엄혹한 시절들을 버텨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설교에서 많이 밝혔던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면수 목사의 병보석을 허용하기로 북한이 발표하던 날, 북한이 전략군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9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습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정말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습을 하죠. 이렇게 알려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벼랑 끝 전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타격 발언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영해를 벗어난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미국을 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이면수 목사를 풀어주면서 한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캐나다인이잖아요. 미국인이 아니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이 김동철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랑을 풀어준 건 아니고 캐나다 사랑을 풀어주면서 미국에게도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북한에서 석방돼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했던 북한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회고도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꽁꽁한 땅을 깊이 1m, 너비 1m로 팠어야 된다. 아주 가혹한 육체 노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북한에 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 받았더니 북한이 아마도 자기를 다시는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면수 목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다는 소식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언제쯤 만나게 됩니까? 이제 잠시 뒤에 한 4시 예. 반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한중일 지금 3국 방문을 목적으로 했는데 일단 일본을 거쳐서 어제 우리나라를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에 점심 직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났거든요. 거기에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미국의 확고한 대한민국 방어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은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이 덤포드 합참의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한 많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 전쟁 없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 해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또 군 지도자로서 나는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 압박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실행 가능한 군사 옵션을 갖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즉 군사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합참의장, 미국 군의 최고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대통령이 통수권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더군다나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인과 함께 왔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족을 동반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전하다. 뭐 내가 여기 가도 안심을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덤포드 합참의장 말고도 국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격상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인 듯한 모습을 이렇게 좀 진화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제 뭐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북한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하겠거니 했는데 미국 측에서 저렇게 세게 나오는 적은 별로 없었고 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다. 뭐 그런 점에 이제 진화를 시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강경해졌다. 그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덤포드 합참의장이 군인 가족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삼촌들도 모두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이고 아버지가 바로 장진호 전투에 참석했다고 하죠. 아, 그 유명한 예, 장진호 그렇습니다. 전투요. 미군 해병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알려진 것이 장진호 전투 아니겠습니까? 덤포드 합참의장의 부친이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 역시 해병 1사단 소속으로 참전해서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던 그런 우리나라와의 그런 긴밀한 인연이 있는 거죠. 네, 잠시 뒤에 미국의 덤포드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덤포드 합참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덤포드 합참의장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는데 미국의 최고 안보 책임자가 지난주만 해도 북한과의 전쟁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준비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미국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갑자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war is to be prepared for it and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viable military option that, if necessary, you could execute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effort is to combine what we're doing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with key allies and partner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resolve this short of any kind of military conflict. 미국 정부 내에서 사실 예방전쟁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더 반발하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말전쟁이 더 격화가 됐는데 맥메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명백히 조금 말이 수위가 좀 낮아진 많이 느낌이에요. 낮았죠. 예,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당장 그거를 아니라고 진화하기는 좀 힘들었을 거고 사실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처음부터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놀랍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사실 언론에서 조금 키운 것도 있기는 합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이 좀 보수적인 저널에서는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이제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뉴욕타임즈도 사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보면은 뭐 만약에 한번 이제 일회성으로 타격을 하게 된다면 주요 이제 군사시설을 타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북한 쪽에서 선제 공격을 하거나 한다면은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스텔스까지 전부 다 출격을 해갖고 완전히 이게 굉장히 전면전 상태로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김정은 제거 작전이라든지 특수부대를 투입을 한다 아니면은 뭐 미사일 시스템으로 뭐 해킹해서 사이버전을 한다. 뭐 크게 이거는 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사실은 내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격화가 되는 모양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약간 조금 이제 수위를 낮추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보신 것과 달리 또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런 말도 했었죠. 북한과의 전쟁이 10년 전보다는 가까워졌지만,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인 건 맞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가까워지진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뭐 읽는 사람의 또 뜻에 달린 거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보다의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일주일 전보다의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주일 전보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맥메스터 보좌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도 조금 이제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화염과 분노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발언은 새로운 레드라인을 그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축소시키고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지 당장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고요.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미 간 핵전쟁 개시 가능성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장 임박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어떤 정보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예상된 것보다 빠르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은 아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했었던 본인의 발언보다는 조금 완화된 어떤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준 박사 나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 국가안보보좌관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의 진위가 아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혼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전략적인 역할 분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뭐 평소에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관이 아무래도 군인 출신이고 좀 강경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는 발언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국무부에서 원래 그런 걸 이제 뒤처리를 좀 해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온 발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좀 뒤처리를 수습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세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하고 이게 글쎄 뭐 전략적으로 일부러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즉흥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미국 내 그 한국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국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은 조금 그래도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나. 왔다 갔다 위태롭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불거진 게 1994년이었으니까 벌써 23년 전입니다. 23년이 흐르는 동안 미국이 대북 정책 어떻게 세우고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미국 정부에 있는 최고 책임자들이 다 고민했을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고민했던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중하게 예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던져놓고 저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사실은 많이 봐왔거든요. 지금까지. 예,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뉴스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식은 성공한 것 같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던데요. 네, 지금 뭐 심포조선소에서 심포급 잠수함 그 약간 선미와 호미가 뭔가 좀 수상하다라는 이야기가 38노스라는 북한 매체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SLBM을 만약에 지금 뭐 시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SLBM 같은 경우에는 뭐 ICBM보다는 조금 뭐 아무래도 좀 화력이 약하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잘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이제 쏘는 거다 보니까 탐지가 어려워서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보복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측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ICBM에 이어 SLBM까지 또 추가로 발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도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런 중요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잠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최근에 김정은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지난 30일 날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는데 화성 14형 발사를 하는 자축연 행사할 때 그때 마지막이었으니까 오늘이 14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2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보통 김정은이 어떤 북한 쪽에서는 큰 뭐 발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상당 기간 잠적을 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날도 28일 날도요. 화성 14형 2차 발사 시도 때도 그때 보면 그 바로 전날
참전열사며 참배를 하면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때도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2주 정도, 지금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설에 대해서 김정은이 신변 안전을 우려해서 지금 동선 노출을 극히 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행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잠적한 지 2주일 가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추가 군사적 도발 행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포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또 북한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